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공항의 오전 증편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 가을쯤에는 아침에 출발하는 군산발 제주행 비행기를 탈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각 당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지역 발전 정책과 공약을 알아봅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새만금 내부 개발과 해수 유통의 필요성을 짚어봤습니다. 모악터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터널 화재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린 뒤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군산발 제주행 항공편의 오전 증편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 가을쯤 제주행 비행기를 오전에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전라북도와 군산시 이스타항공, 한국공항공사 실무진이 만나 군산 제주 오전 증편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제주공항 착륙 시간을 새로 배정받기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스타항공의 김포, 제주 기존 노선을 바꿔 투입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일단 그렇게 운항을 해보고 나면 나중에 더 수요가 많아지면 더 이렇게 취향이 증편을 더 늘릴 수도 있고. 군산공항에서 오전 일찍 제주로 갔다 저녁 늦게 돌아오는 노선이 가장 선호되지만 비행기가 군산공항에 머무를 때 승무원 숙박 등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폭설 등으로 결항이 잦은 만큼 3월부터 10월 초까지 운항하되 수요가 많은 주말 포함 주 4일 운항이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4일을 다 운항을 할지 아니면 4일 중에서 며칠을 할지 지금 본사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남은 논의는 제주에서 군산으로 올 때 우려되는 낮은 탑승률을 얼마만큼 금전적으로 보전해 주느냐입니다. 수억 원의 추가 부담이 있지만 도와 군산시 모두 적극적입니다. 도민 편의를 개선하는 의미도 있지만 새만금 공항 개설에 필요한 항공 수요를 꾸준히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행 오전 증편은 가까운 청주나 광주공항에 빼앗겼던 항공 수요를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 정확한 증편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현장 실습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LG U+ 고객센터에 대해 사법 처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LG U+ 고객센터가 현장 실습생들에게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근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이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여고생이 목숨을 끊자 시민사회단체는 대책위를 꾸려 해당 업체를 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직불금 부정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시행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올해 논이모작 직불금을 신청한 11,000여 농가와 경관보전 직불금을 신청한 3,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농가노는 벼 대신 각종 식량 작물이나 사료 작물을 재배한다고 신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농가가 적지 않아 농지 현황이 표시된 전자지도를 토대로 현장 확인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의 지역 발전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새만금 내부 개발과 해수 유통의 필요성을 짚어보고 각 후보들의 입장을 분석해봅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방조제로 해수 흐름이 막힌 새만금 내부 호수는 물고기가 집단 폐사할 정도로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 기준으로 2015년 6등급, 2016년에도 4, 5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이 때문에 배수관문을 열어 바닷물이 상시적으로 드나들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을 얻기 위해서 물을 막아놓으면 물이 썩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놨던 계획들이 다 무산이 돼버릴 것이고요. 대선 후보 가운데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이 해수 유통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4, 5급수로 정화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해수 유통시켜야 됩니다. 유력 주자인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새만금 해수 유통에 대해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내부 매립을 정부 주도로 해야 한다며
개발 속도를 강조하는 데에는 의견이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그 매립이 민간 매립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서 지지부진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능한 한 또 공공 매립으로 국가 주도의 용지 매립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의 투자들을 계속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 그룹에서는 해수 유통을 하지 않으면 내부 개발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이 새만금의 현실, 특히 수질 문제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 시의원이 재량사업 예산으로 전자제품을 돌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서선희 의원은 지난주 시 예산인 재량사업비로 본인 지역구인 서신동 일부 경로당에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보궐선거 지역에서 선심성 재량사업비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서 의원은 책정된 재량사업비를 쓴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은 오늘부터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신체장애로 거동을 할 수 없거나 병원, 요양소, 교도소 등에 기거하는 경우 오늘부터 15일까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소투표 신고는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하거나 읍명동 사무실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2년 뒤면 성년의 나이인 20회를 맞습니다. 독립대한영화제로서 자리를 굳혔지만 행사를 안정적으로 치러나갈 변변한 장소조차 없어서 전주시가 전용 공간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뒤에 열리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사동의 한 사설 주차장을 임대해 개막식을 치릅니다. 올해는 이 장소에 2,000석 규모의 돔 모양의 텐트를 쳐 개폐막식과 야외 상영 등이 진행됩니다. 비가 오면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등 안정적인 행사 진행이 어렵다 보니 고육지책을 쓴 겁니다. 텐트 설치 비용만 1억여 원. 매년 행사 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전주영화제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영화 상영 공간과 축제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전주 필름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영화의 전당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을 포함해 총 예상 사업비는 395억 원가량. 사무실과 야외 공간 임대 비용 등 6억 원가량이 해마다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산에 이어 전주에 영화 전용 공간을 마련하면 축적된 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국가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치권과 연계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전주시는 4월부터 용역을 발주해 타당성을 따져본다는 계획으로 부지 마련 대책과 함께 활용 방안도 꼼꼼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네, 오늘부터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티켓 예매가 시작됩니다. 전주영화제 조직위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부터 개폐막식 예매가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일반 상영은 13일 오전 11시부터 실시됩니다. 한편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 표현의 해방구란 슬로건으로 오는 27일 개막해 다음 달 6일까지 58개국 229편을 상영합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여고생 17살 이모 양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양은 지난 7일 저녁 전주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차량을 빌린 뒤 다음 날 새벽 전주 중화산동에서 친구 4명을 태우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유소 시설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악산 인근 터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출근길 정체가 극심했는데요. 이 터널 화재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터널을 지나던 대형 화물차에서 불이 난 건 출근 시간인 오전 9시쯤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순창 방면 도로 5km가량이 1시간가량 정체되면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차가 안 나가서 터널에서 사가지고 견인차를 부르고 교통 통제를 하고 있었어요. 저 바깥에서 불이 붙었길래. 경찰과 소방관들은 사고가 터널 한가운데에서 일어나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엔진부터 연소가 되어 실내 룸까지 연소가 확대된 상태였습니다. 터널 중앙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2년 전 경북 상주 터널에서는 신호를 운송하던 트럭이 쓰러지면서 불이 나 20여 명이 다치는 등 터널 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터널에서 불이 났을 때 터널이나 차량에 비치된 소방 장비를 활용할 것을 조언합니다. 차를 갓길로 파킹을 하시고 벽면에 붙어있는 소화기를 이용해서 우선 진압을 하시고 터널마다 제각각인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500m 이하의 짧은 터널의 경우 비상전화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운전자들이 사고를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여기에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비상주차대와 터널 차단막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완주군 로컬푸드 직매장이 꾸준히 늘어 연매출 600억 원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정읍시가 민방위 급수시설을 생수로 무상 공급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오는 6월 전북 혁신도시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로 개설합니다. 농가 레스토랑과 가공체험장 등을 갖춘 직매장 개설로 완주군 로컬푸드는 지난해까지 12개 매장 연매출 447억 원에서 올해는 13개 매장에 600억 원까지 바라보게 됐습니다. 올해 서울시와 협력해서 도농상생 공공음식을 추진하고 잔류농약 검사와 지속적인 안전성 대책도 강화해 외형 성장에 걸맞는 완주 로컬푸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주민들에게 생수원으로 무료 공급합니다. 해당 수원은 단림약수와 수성 근린약수 등 하루 540여 통 규모로 시판 생수 가격 기준 2억 원 안팎에 해당하는데 앞으로 추가 수원 개발은 물론 수질 검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생수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의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샘골의 풍부한 샘물을 개발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좋은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부안군은 지역 특화 작목인 참뽕을 활용한 마스크팩의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미용 상품 연구 개발과 생산, 유통, 국내외 판매 등을 위해 전문업체 나우코스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안 참뽕의 미용 상품 개발과 상품화에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창구는 방범과 재난, 주정차 단속 등 국민 안전을 위해 12억 원을 들여 부서별로 따로 운영하던 CCTV를 통합 관제하는 센터를 완공해 365일 24시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범죄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 건재 정인승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장수군 등이 참여한 추모제는 올해가 31번째로 계북면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한글 탄압에 저항했던 건재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전주시가 효천지구 첫 번째 입주 아파트의 당첨자 계약이 진행되는 오늘부터 사흘간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전주시는 시청과 구청, 공인중개사협회 등 2개 반 9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 일명 떴다방과 무자격 중개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불법 중개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시는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군산 BTL 임대형 민자 사업으로 시행된 하수관거의 허위 공사와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산 시민단체들은 어제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 수사에서 BTL 하수관거의 사기 시공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군산 BTL 하수관거 사업은 2년에 걸친 경찰 수사를 통해 수십억 원의 공사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도내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펼쳐집니다. 세월호 농상장이 차려진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는 오는 주말과 휴일 추모 문화제가 열리며 정읍과 순창 등 7개 시군에서도 13일에서 16일 사이 추모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21일 저녁에는 세월호 다큐멘터리 영화인 망각과 기억 돌아봄이 정교조 전북지부에서 상영되며 풍남문 광장에서도 사진전이 진행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새만금 상설 공연인 아리울 스토리 해적의 개막 공연이 오늘 새만금 방조제 내 아리울 예술창고에서 무료로 펼쳐집니다. 전주시립국악단은 오늘 덕진 예술회관에서 남상일과 함께하는 정호의 비타민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늘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이 펼쳐집니다. 팔복예술공장이 세 번째 무료대관 전시로 오늘부터 30일까지 사진연구 봄 회원전을 마련했습니다. 김준근 개인전이 오늘부터 전주 누벨백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익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내일 장신 휴먼시아 3단지 내에서 미니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가 오늘 시청 강당에서 건강 수명을 늘리는 생활습관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석봉토스트 김석봉 대표의 초청 강연이 내일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서학동 예술마을은 오는 16일까지 작가와의 대화, 공방체험 등 다채로운 봄맞이 행사를 운영합니다. 전주시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홍보할 청년 서포터들을 내일까지 접수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린 뒤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이며 낮 최고 기온은 완주 19도, 전주 18도, 군산 17도 등 19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